아니 결혼을 막기 위해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살해하려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죽이려고 그런다고? 네, 사건은 메리의 어머니가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벌어졌는데요. 당시 메리의 어머니는 호위 병사들과 함께 프랑스에 왔는데 그중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병사 한 명이 메리를 독살하기 위해 몰래 왕실 주방에 들어가서 메리가 먹을 디저트에 독을 뿌린 거예요. 와. 다행히 먹기 전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메리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뭐지? 메리와 아들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빨리. 그래서 메리는 원래 결혼하기로 한 시기보다 빠른 1558년 4월 15살의 나이에 프랑스와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루브르 궁에서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가톨릭 수호국인 프랑스의 왕세자비의 자리까지 동시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와. 혹시 이 세계 결혼식 때도 역시나 화제가 됐던 게 이 메리의 미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때 뭐 드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석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메리 다이몬드 목걸이 하나 했었는데 그 목걸이보다 메리의 얼굴이 더 예뻤다고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메리의 드레스에 입는 모습 보고 반한 사람 많아서 진짜 유럽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실물 꼭 한번 보고 싶어. 맞아. 네, 메리와 프랑스와 2세의 결혼으로 손쉽게 스코틀랜드를 차지하려 했던 잉글랜드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 메리가 결혼한 지 약 6개월 후인 1558년 11월 17일 잉글랜드에는 새로운 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지요. 여왕끼리 붙었네 이제 진짜. 그러네. 여왕의 시대가 열렸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며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여왕이죠. 하지만 위대한 업적과는 달리 여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결혼한 후 시녀였던 앤 불린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이었던 잉글랜드의 국교까지 바꾸면서 맞아. 앤 불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냉대를 하다가 간통과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그러자 그녀가 낳은 딸은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반역자의 사생아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적통자는 헨리 8세가 메리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다음 후계자였던 이복 언니이자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린 메리 여왕마저 사망하면서 그녀가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겐 여왕의 자격이 없고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메리 아니에요? 그 라이벌? 네, 맞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세자비인 메리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에 존재했던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시녀의 딸이자 사생아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거릿 튜더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의 후손으로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불안했겠네요. 메리 때문에.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개신교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 메리를 추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촌지간이자 혈육인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의 라이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계속해서 메리에게 고통받네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여왕도 되고 프랑스의 왕세자비도 되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여왕까지 넘볼 판인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메리의 입지가 유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인 앙리 2세였습니다. 엄청 이뻐하시네 진짜. 그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메리의 팬클럽? 바로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입니다. 청색 바탕에 새송이의 백합이 그려져 있는 것은 프랑스 왕실의 문장이고 노란색 바탕에 사자가 한 마리 그려진 건 스코틀랜드 왕실의 문장입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왕실의 3사자를 넣어서 메리의 왕실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다 썼겠네. 그리고 메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왕과 여왕인 메리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계속 만들어준 거네요. 네. 와, 시아버지 든든한 시아버지인데. 야, 문장까지 멋진 만들어주고. 시아버지네 정말. 이는 엘리자베스 1세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 자격을 기정사실화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치, 약간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이후 메리는 스스로를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줬는데 이제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러겠지. 스투가 짜다. 그러네. 이렇게 메리가 왕실 문장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를 도발하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더욱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사건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세 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여기서 늙은 사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인가요? 설마?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이자 프랑스 왕인 앙리 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언 4년 후인 1559년 프랑스에서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으로 겨루는 마상 창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출전한 앙리 2세가 안구와 관자놀이 사이에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어. 결국 그는 병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야, 이러면 또 메리 깝깝해지지. 이때 앙리 2세와 싸우던 젊은 백작의 방패에는 예언처럼 사자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소름. 노스트라다무스 대박이야. 이 사건으로 메리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에 등극하면서 잉글랜드에 맞설 강한 동맹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와.